저의 최애 드라마 중 하나는 단연코 비밀의 숲이었습니다. 시즌2도 엄청났지만 오리지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조승우는 언제나처럼 대단했고 신의 선의 재발견이었으며 이규영, 박성근과 같은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왕건의 실질적 주인공이 궁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의 실질적 주인공도 황시목을 연기한 조승우가 아닌 창크나이트 이창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명 배우의 이창준 연기는 정말로 최고였습니다.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창준이 미리 설계해 놓은 로드맵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창준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고 황시목이 잘했던 것은 이창준이 설계해 놓은 모든 것을 다 해내었다는 것이죠. 야구 채널에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현재의 CBA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의문 때문입니다. 선수협은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현재 선수협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정말 맞나? 어쩌면 황시목이 자신도 모르게 이창준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선수협 또한 그들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캇 보라스입니다. 드라마의 캐릭터였던 창크나잇과 스캇 보라스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창크나잇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지만 스캇 보라스의 경우는 저로서는 좋아하기가 조금 힘든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형식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현재의 사태가 구단주, 사무국, 그리고 선수협 양측 모두의 잘못이며 책임은 6대4 정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과 구단주 측의 책임이 6, 그리고 선수협의 책임이 4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만프레드가 정말로 무능력한 멍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답답한 부분은 만프레드가 정말 그렇게 무능력하고 멍청한데 선수협과 토니 클락은 1년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만프레드에게 계속 당하고 질질 끌려가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에이전트의 수입은 선수 연봉 대비 커미션으로 정해집니다. 즉 선수의 연봉이 높을수록 계약액이 높을수록 에이전트의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비싼 값에 집을 팔아줄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스캇 보라스가 집을 팔려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에이전트이지만 시장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에이전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는 기본적으로 스캇 보라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혹은 스캇 보라스의 선수들과 계약을 기피하려고 하는 구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슈퍼 에이전트 한 명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잠시 NBA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NBA에서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에이전트는 리치 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리치 폴은 클리브랜드 뒷골목에서 훔친 NBA 저지를 차 트렁크에 전시해놓고 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NBA에서 가장 위대한 그가 리치 폴을 곁에 두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한 뒤로 리치 폴과 그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 마이애미로 이적한 뒤 NBA 우승까지 했던 그는 명실상부 NBA 최고 선수이자 NBA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고 리치 폴이 자신의 에이전트가 되어줄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리치 폴은 NBA에서 규정한 에이전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NBA에서 말하는 에이전트의 자격은 북미에서 인증받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할 것, 그리고 가능하면 법이나 경제 혹은 경영 쪽을 전공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선수의 계약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법 혹은 경제에 밝은 인물을 뽑으려는 것이었는데요. 리치 폴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실버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편법 혹은 예외가 적용된 리치 폴은 NBA 정식 에이전트가 되었고 리치 폴과 함께 그는 클리브랜드로 돌아갑니다. 클리브랜드 2기가 시작되고 그와 가까워지기를 원하거나 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싶은 선수들은 결국 리치 폴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리치 폴은 몇 년 만에 NBA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에이전트 중 한 명이 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 2기 시절과 레이커스 시절, 그의 동료 중 많은 선수들은 리치 폴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고, 이는 팀 내 여러 가십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내 정치나 파벌 혹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생성하게 된 건데요. 한 예로 AD가 리치 폴과 계약을 했을 때 많은 관계자들은 AD가 레이커스로 가서 그와 합류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AD의 언회비가 떴습니다. 그리고 AD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대로 레이커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현역 선수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리그 내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안 된다고 NBA 사무국에 항의를 했지만, NBA는 위대한 그는 리치 폴 사단에 소속된 여러 선수들 중 한 명일 뿐이며 에이전시에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문제없음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리치 폴이 관리한 선수들 중에는 존 월, 벤 시몬스와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요. NBA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존 월, 그리고 벤 시몬스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현재 슈퍼 에이전트 리치 폴과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NBA에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각 구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단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속된 말로 선수들의 언해피가 뜨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NBA는 현재 북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수 친화적인 프로리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하면 이 과정을 모두 목격한 메이저리그의 구단주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리치 폴처럼 리그를 쥐고 흔드는 슈퍼 에이전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스캇 보라스가 관리한 선수의 수나 계약 규모는 리치 폴의 그것보다 약 2.5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캇 보라스가 리치 폴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 데에는 스캇 보라스는 에이전트일 뿐이고 리치 폴은 그의 대변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리치 폴도 일개 에이전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단주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선수협 대표단에 있습니다. 8명의 현역 선수로 구성된 선수협 대표단에는 슈어저, 시미언, 잭 브리튼, 게리 콜, 그리고 제임스 팩스턴이 있는데요. 이 5명은 스캇 보라스의 선수들입니다. 즉 현재 협상을 이끌고 있는 8명의 선수협 대표 중 5명이 스캇 보라스의 선수들인 겁니다. 창크 나이트가 자연스럽게 황시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게 하고 자신의 설계대로 이끈 것처럼 스캇 보라스 역시 그럴 능력이 충분한 인물입니다.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왜 사치세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입니다. 2021 시즌 메이저리그의 사치세 상한선은 2억 1천만 달러였고, 이를 넘긴 팀은 2억 6천7백만 달러를 쓴 다저스 단 한 팀뿐이었습니다. 리그의 평균 연봉 지출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리그 내에서 20개가 넘는 팀들은 선수를 아직도 여러 명 더 영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치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혹은 리그의 성장에 따라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선수협이 목을 메고 급진적으로 사치세를 올리려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선수협이 프리 에이전트 기간 단축과 팀 연봉 하한선 1억 달러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포기하면서도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도 않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여러 영상들을 만들면서 프리 에이전트 기간의 단축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프리 에이전트 기간 단축과 연봉 하한선 1억 달러만큼은 선수협이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단 한 팀만 넘겼던 2억 1천만 달러의 연봉 상한선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 상황을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스캇 보라스 입장에서 바라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선 스캇 보라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개 구단 모두와 고르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캇 보라스의 선수들과 계약하는, 좋게 말하면 단골,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 호구 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인절스, 매츠, 텍사스, 양키스와 같은 팀들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팀들인데요. 이 네 팀들의 현재 연봉 구조를 보면 현재 2억 1천만 달러에 가까이 가 있거나 2억 1천만 달러를 넘긴 상태입니다. 즉 스캇 보라스 입장에서는 이 호구 팀들, 아니 단골 팀들이 스캇 보라스의 선수들과 계속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연봉 상한선이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현재 FA 시장에는 카를로스 코레아, 크리스 브라이언트, 닉 카스테야노스 같은 스카포라스의 선수들이 계속 남아있는데요. 이 선수들에게 대형 계약을 제안할 수 있는 팀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코디 벨린저나 소토와 같은 선수들이 자유계약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선수들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줄 수 있는 팀들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팀들은 많이 잡아봐야 8팀 정도가 되고 이 팀들의 현재 가장 큰 딜레마는 사치세에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에 스카포라스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수 노조가 현재 사치세 인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는 계약을 할 때 커미션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 매년 선수가 연봉을 지급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커미션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선수가 연봉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에이전트의 커미션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구단주들이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선수 노조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를 취소할 것이고, 경기가 취소되게 되면 취소된 경기에 대해서 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선수 노조 혹은 선수단을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스카포라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포라스 선수들의 현재 총 계약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라스가 이를 통해서 벌어들일 기대 수입은 2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중에 이번 시즌에 해당하는 보라스의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소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협상이 끝나고 카를로스 코레아, 크리스 브라이언트, 카스테야노스 같은 선수들이 대형 계약이 추가된다면 이번 시즌 스카포라스가 커미션을 통해서 얻게 될 수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천문학적인 수입을 잃는 것은 비단 유명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스카포라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인 구단주들이 정말로 선수 노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빙빙 돌리고 논점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쩌면 그냥 스카포라스가 싫은 구단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 스카포라스의 지나친 개입이 싫은 구단주들이 딴지를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매치의 구단주인 스티브 코엔의 몸은 잔뜩 달아올라 있고 사치세가 인상되고 협상이 타결되게 되면 다시 한번 미친 듯한 쇼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코엔이 추가로 영입하게 될 대형 계약 선수 중에는 분명 스카포라스의 선수가 한 명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의 대표 8명이 아니라 조지 스프링어, 프레디 프리먼, 클레이튼 커쇼, 트레버 바우어와 같이 비스카포라스 선수들로만 구성된 대표단이 협상에 나간다면 현재의 협상과는 방향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구단주들이 조금은 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저 혼자 해본 가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